주말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야, 근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시장이 더 떨어질 자리도 없다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Y 시간을 통해가지고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장이요, 완전히, 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완벽히 캐치를 다 했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과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리고요, 그게 확실히 캐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이게 몇 분 안 오셨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이번에 이제 돈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통해서 많이 버시게 될 건데, 여튼요, 확실히 정리가 됐어요. 시장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오늘 제가 이 서울 강남역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가지고, 이번 달,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번 주부터 그랬지만, 지난 1900포인트 때부터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이제 1900 바닥이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1900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장에서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노는 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쉰다. 장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내준다. 그리고 쉬는 장에서는 쉰다.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확실하게 벌어줘야 돼요. 확실하게 벌어주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종목들 많아가지고는요, 안 돼요. 종목들 많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한 3종목 가지고 승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장은요, 이제 2050, 2060 이런 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장이거든요. 살짝 중간중간에 조정은 나오겠죠. 내일부터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살짝 조정은 나오겠지만, 이 시장은요, 가는 장입니다. 가는 장. 이 가는 장에서 주도주를 못 잡으면, 무엇이 주도주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이래가지고는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방향하고요, 어느 업종이 주도 업종인지 딱 말씀해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주도 업종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어떤 사람들보다 수익 많이 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다 되시면은요, 게임 끝납니다. 게임 끝나요. 이번 상승장에 여러분들은 확실히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다른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 회원분들은 아주 끝내주는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장이니까 기분 좋게 장세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한번 볼까요? 혹시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 있으시면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서 나무누 치면은요, 제 이름 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깔 수가 있어요. 깔 수가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자,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갔네.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 페이지가 너무 중요한 페이지인데, 정말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자, 중요한 타이밍이니까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중간 확인해야지. 제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부탁합니다.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여쭤봐야지.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지난 7월 있잖아요. 지난 7월, 8월, 이때가, 지금 유로존 하고요. 이 파란색이 유로존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이 중국인데 이때 상황이 요 0포인트 밑에서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중국은 최악이고요. 맞습니까?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1번 딱 준비하세요. 그래, 이해가 됐나 안 됐나. 이해 못하시면은 이번 지금 상승장에 장 판단 절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또 신도 나고. 예. 지금 이때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 그래 꼭 저는 오늘 몇 분 안 계시니까 이해를 한번 다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봅시다. 이때가 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 파란색들이. 그런데 유로전 경기는 7월 중순을 계기로 상승하기 시작해요. 상승하기 시작해서 쭉 올라간다. 10월달까지. 그죠? 이때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은 8월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이 9월, 10월달까지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기를 가늠하기가 정말 힘든 나라다. 여튼요. 여튼 뭐냐면 7, 8월달 바닥에서 10월달까지 이 경기 서프라이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가 둘 다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 확인됩니까? 7월, 8월에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에서 10월달까지 계속 상승했던 게 보여요? 보이시죠? 요걸 알겠다, 그죠? 그러면 저 구간 이후에 자, 10월달부터는 둘 다 찌그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분, 지금 이제, 그냥 이제 뭐, 우리 잔치하러 갑니다, 잔치하러. 예, 이제 시장 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뭐, 장도 안 좋고, 내 계좌 뭐, 마이너스 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이제부터 뭐, 돈 벌러 가는데, 이제, 누가 얼마만큼 빨리 버느냐, 그 게임인데, 확실하게 오늘 강의는 진짜 와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중요한 강의인데 요거 이제 앞으로 오픈 안 할 거예요. 자, 10월 이후에 중국하고 유로존 자체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전부 다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월 말에는요 중국이 다시 바닥에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유로존은 살금살금 올라갑니다. 살금살금 올라가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중국이 완전히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빵 튀고 유로존도 빵 튀면서 둘 다 0포인트를 돌파해버리죠. 맞습니까? 둘 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2월달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0포인트를 확 튀어 올라 버린다. 유로존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간이 지금 7, 8월에 출발해서 10월달까지 유로존과 중국 경기가 서프라이즈 지수가 상승하다가 10월부터 즉 1월 말까지 떨어지다가 2월부터 중국과 유럽이 올라가더라. 맞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까? 맞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뭐 보자고요? 선이 너무 많으니까 좀 자지구레한 선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거 한번 보자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 7월달, 8월달이 1770, 1850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10월달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10월달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그쵸?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10월부터 장이 찌그러지기 시작해가지고 1월 말 2월 초까지 찌그러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네. 방금 제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의 유럽과 중국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거하고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방금 요거 보여드린 거랑
제가 요거 보여드렸을 때 7월 8월부터 올라가서 10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찌글대다가 1월 말 중국 증시가 중국의 서프라이즈 지수가 2월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나라 지수도 여기서부터 탁 올라가는 거.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양이 똑같다. 맞아요. 모양이 똑같네. 자, 그러면 이 미국의 S&P 500인데 요걸 한번 보죠. 이 미국의 S&P 500인데요. 요거는 이게 지금 일봉 자, 요거 일봉으로 보면 요거 7월달 8월달 하고 자 7월달 8월달 하고 이래가고 이거고 요거하고 방금 보였던 유로존하고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하고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나라 지수하고도 마찬가지고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같으면 1번, 다르면 2번. 예.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증시는 미국의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와 동행한다. 맞아요. 그 동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것들이 반환점을 통과됐으면 이제부터는 역시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믿고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기분 좋다 이거. 아주 기분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그런데 자, 그럼 장은 올라간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강의에 바로 결론이 나갈 건데 바로 결론이 나갈 겁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유럽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중국 경제 서프라이즈가 회복되는 이 구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1번 다르다 2번 상황이. 저때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갔고 중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나오면서 지금의 상황하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때는 살아날 것이라는 바로 뭐 가지고 갔냐면 기대감으로 갔어요. 기대감으로 갔는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 안 보여주는 거야. 이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데이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유럽 경기가 살아난다 그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날 것이야 싶어가지고 신나게 달려갔는데 데이터를 보자. 4분기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자고 보니까 안 나오는 거네.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에이 기대감은 무슨 기대감이에요. 안 되는구나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대감이 아니라 뭘 가지고 이게 서프라이즈 지수가 나타났냐면 보여준 거다. 보여준 거. 어떤 거 중국의 수출, 무역 수지 부분과 유로존의 경기 선행지수가 그리고 중국의 신규 기업들의 대출의 증가율 엄청나게 띄웁니다. 그럼 이제 뭐로 보여주냐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여튼 이때 기대감이 있었을 때 우리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중국과 유럽의 실질적인 회복과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 종목하고 어떻게 되느냐? 일치한다. 그래서요. 지난 7월과 8월 1770에서 1850부터 2050포인트까지 2060포인트까지 달려갔을 때의 주도주가 지금부터 다시 2050, 206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의 주도주와 동일해지는 겁니다. 오! 결론이 나왔네. 그러면 이때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또 간다는 소리예요. 또 간다는 소리. 그래서 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데자뷰다. 데자뷰. 작년 8월에 데자뷰가 이제부터 스타트가 되었다. 오늘 강의 끝입니다. 끝. 이거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 지금 다시 사면 돼요. 이야. 자, 여기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부터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연역법으로 먼저 결론을 먼저 제시해 드렸어요. 결론을 제시해 드렸고 이제 계속 한 개씩 한번 보자. 자, 이게 뭐냐면 BDI 지수라는 이 벌크선 해운 운임 지수예요. 자, 해운 운임. 여기가 가장 이제 밀접한 종목이 업종이 뭐냐면 해운업하고요. 해운업하고 조선이에요. 근데 해운업하고 조선인데 요것들이 조선은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요거 기억하세요. 조선은 건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산업재로 건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건설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은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요거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8월 9월 8월 달에 900포인트 1000포인트도 안 됐어요. 요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가지고 10월 달에 2146을 찍고 그 다음 12월 달에 다시 한번 쌍봉을 찍었다가 2200 찍었다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 1370 1428 여기 지점을요 저는 뭐라고 봤냐면 이 BDI 지수가 여기에서 터닝이 되어서 이렇게 간다고 봤어요. 이렇게 가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요 포인트가 바로 소재 산업재들의 공략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저는 제가 틀린 거는 확실히 저는 틀린 거는 인정하고 수정할 걸 수정해야 돼. 즉 뭐냐면 저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지점 유로존이 바닥을 찍고요. 중국도 떨어지는 게 지점 요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요 지점에서 서서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웬걸 중국이 급작스럽게 한 바닥을 더 빼버린 거예요. 유로존은 제가 생각한 대로 맞게 들어갔는데 중국이 뭐냐면 실망감들이 계속 커지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투매가 나와요. 투매와 급속도의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면서 한 바닥이 더 빠진 거예요. 더 빠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더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여기에서 1월 달에 지탱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단계인데 여기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나 전반적인 심리가 떨어지니까 글로벌 물동량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한 바닥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올라간다 1번, 떨어진다 2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8월, 9월 900포인트, 1000포인트 하던 것들이 10월달, 12월달 가까이 고점을 치고 나서 BDI가 치고 나서 떨어지다가 한 단계, 한 템포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더 미끄러졌다. 봅시다. 그러면 이 모양을 가진 놈이 있다면 요렇게 지금 살아나고 있으면 똑같이 살아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이 모양을 가진 놈이 똑같은 모양이 있다면 지금 여기 살아나니까 이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적으로 무엇을 보여드리냐. 현대중 한번 봅시다. 8, 9월에 자 모양을 보면 8, 9월에 올라갔다가 자 10월 고점 그 다음 12월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지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미끄러지고 지금 올라간다. 어라?
모양이 비슷합니까? 완전 달라요. 모양이. 자, 10월달, 12월달 고점을 치고 여기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나가고 한 바닥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양이 비슷하네. 비슷하네. 맞죠? 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면 자, 이 BDI가 왜 올라가느냐? 여기 유럽하고 중국의 물동량 때문인 건데 요것 또한 바로 요게 무엇을 대표를 하는 거냐? 유럽과 앤드 그리고 중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모습 또한 요 트렌드하고 다를 게 없다. 10월. 지금 올라가는 거. 즉, 지금의 상은 이 BDI 지수 또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따라가는 돌아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BDI 지수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요 놈들은요, 조금 서서히 떨어지다가 서서히 올라가고 그런 놈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900포인트 하던 게 1000포인트 하던 게요. 바로 2000포인트까지 두 달 만에 2배가 올라와요. 2배가. 그리고 2300포인트 하던 게요. 한 달 반 만에,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도가 크죠. 그래서 바로 조선주들이 민감도가 굉장히 큰 종목들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벌금벌금 1200포인트 가까이 왔는데 지금 얼마, 어저께 종가로 1175가 나왔는데 요게요. 다시 2000포인트 가는데 두 달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두 달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이 다시 29만원, 30만원까지 29만원까지 오는데 두 달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거 가겠나 싶으죠? 근데 요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뭐 두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안 걸릴 수도 있다. 그만큼 지금은 기대를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 이거예요. 되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종이다. 현대중공업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조선업종이 대표주니까. 그런데 조선업종 중에서 종목이 또 어느 종목이 제일 탄력이 있을지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 종목이 정해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저는 모르면 그냥 현대중공업이 가장 일반적인 지수 포인트를 따라가니까 현대중공업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대우조선이냐, 해양이냐, 삼성중공업이냐, 아니면 현대미포조선이냐, 한진중공업이냐, 여기에 어느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수익률 편차는 발생한다. 수익률 편차는 발생하는 거는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유료 회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수익을 내드려야 돼 맞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도 기본 틀로 말씀해 드리는 거는 이 업종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참 사람이 재밌는 게요. 한 달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사람들이. 자, 제가 1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TV 나오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올 한 해는 어디에다가 저금하라고, 주식은 어떤 종목을 사라고, 어디에다 저금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올 한 해는 분명히 다른 투자자보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된다. 한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예. 올 한 해는 요거 안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난다. 순차적으로 수익이 나게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머릿속에만 안 까먹고 있으면 올 한 해는요,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디에 저금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저금하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다들 이제 못 들으셨군요. 예. 못 들으셨군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려야죠. 자,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에다가, 처음에요. 예. 어디에다가 저금하라고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조금통에 저금하라 그랬어. 조금통. 저금통이 아니고, 원래 돼지
돼지 저금통인데 저금통이 아니라 저금통에 저금을 하면 올해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스타트는 조선 앤드 뭐냐면 조선하고 아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조선과 무슨 업종? 건설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건설. 네. 조선건설 금융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과 그리고 2분기부터는 2분기 빠르면 1분기부터는 바로 누가 치고 달아날 거냐면 통신업종이 치고 달아날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1월 초에 새해가 열리자마자 제가 조금통에 저금하라 이렇게 텔레비 출연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TV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왜 까먹었냐면 조선주 쫙 빠졌지, 뭐 금융주 빠졌지, 뭐 통신주 빠지고 누가 올라왔거든. 1, 2월 달에 코스닥이 좀 올라오니까 아이고 코스닥이 그래도 대박이네 이러고 앉아 있을 거라고 지금. 예? 아, 남원장은 뭐 저 조금통에 저금하랬다가 저금하니까 전부 다 이거. 아니 돼지 저금통에 돈 넣자마자 2월 달에 그럼 돼지 저금통에 배 째가지고 그냥 돈 꺼내버리면 돈이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스타트거든, 스타트. 근데 그걸 갖다가 못 견뎌. 자, 요 한 지표 일단 보여드렸고요. 갈 길이 뭐네. 오늘 오프라인에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지수가 랠리가 나오는 이유는요. 요거 보세요.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한 달 조정 그리고요 지금 3개월 연속 상승이다. 이렇게 원형으로 치고 올라간 거는 이때 2009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5년 만에 찾아온 슈퍼 사이클장인데 그런데 5년 만에 찾아온 슈퍼 사이클 지금 막 지수가 끝도 없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기가 지금 막 살아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경기 엉망인데 뭐 선행지수만 올라갔다. 자 1번 경기 지금 확실하게 살아났다. 1번 체감이 안 된다. 2번 경기 살아난 게 체감이 온다. 1번 체감이 안 오죠. 체감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수출 대형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만 우리나라에서 돈 벌었고 나머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개털입니다. 개털.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전부 다 그냥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절대 회복이 안 됐어요. 그걸 뭘로 보여주냐면 뭐가 보여주냐면 이 빨간색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여기 뭐냐 경기 동행지수예요. 이게 체감 경기예요. 체감 경기. 그럼 앞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선도 경기지. 선도 경기는 좋다.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 와닿는 거는 99.3포인트로 평균도 안 돼, 지금은. 평균도 안 돼요. 선행지수는 지금 102.3포인트거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시계열로 쭉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약 4포인트의 갭 차이가 나면은 동행지수가 급격히 선행지수를 따라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더라. 여기 2포인트도 4포인트 갭을 웬만하면 넘어서지 않습니다. 4포인트면 갭은 더 이상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까지 벌어져 버리면 경기 선행지수도 동행지수도 하나도 안 맞는 거지. 그런데 지금 몇 포인트 차이가 나요? 몇 포인트? 102.3포인트에서 99.3포인트. 몇 포인트 차이 납니까? 3포인트 차이 나. 맞죠? 그러면 4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죠? 이제부터는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동행지수가 확 따라갈 타이밍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체감을 본격적으로 체감이 살살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감이 살살살 시작된다. 경기가 회복되는 체감이 살살살 시작된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체감이 살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 체감, 와 죽겠다. 근데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 체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심리가 살아나.
심리가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느냐? 바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거든. 부동산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이 회복이 되면 어떤 놈들이 가게 되죠? 어느 업종이? 건설이 가게 되고, 건설이 가게 되면 여기에 자금을 제공한 누가? 은행의 심리도 살아나게 되는 이 구조라고. 왜 최근에 건설주가 랠리가 나왔느냐? 바로 이거거든. 근데 뭐 이걸 알아야지 뭐 사든가 말든가 하지. 예? 대우 건설을 6천원 밑에서 몰빵을 칠까 말까 제일 많이 고민한 사람이 저였어요. 딱 3일만 기회를 다오. 그런데 그 3일이 아니라 딱 본 그 다음 날에 8% 이상이 올라가 버려서 못 잡았는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우리 회원들이 거의 몰빵을 치다시피 한 종목이 있는데 요거 이제 랠리 붙었거든요. 스타트 됐어요. 최저가에서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30% 40% 올라가는 거는요. 하다 보면 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요. 10% 20%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60% 그리고 60%에서 80%까지 몰빵을 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저는 확실하게 내는 구간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리스크가 커서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저는 한전 가지고도 한 종목 몰빵 쳐가지고 그래도 다 이익 보고 나왔어요. 뭐 큰 이익은 아니지만 없는 장에서 그나마 이익 보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한 종목에 몰빵을 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한 4종목 정도는 깔아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또.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감이 시작되니까 요런 업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요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스타트다 이래 보셔야 돼요. 와, 그러면 건설업종 건설주 따라잡아야 되겠네. 딱 사는 순간 그때부터 물 먹어요. 여러분들이 빠쩍 도망갈 때는요, 쉬지도 않고 도망가고 나서 괜히 딱 달라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잘 잡기가 힘들거든. 잘 잡기가. 그래서 잘 잡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은행은 괜찮죠. 은행은 지금도 사도 되고. 자, 잘 잡기가 쉬운 게 뭐냐면 그나마 조선주가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익은 건설주가 좀 더 크게 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건설주의 이 빠른 템포와 이런 업종의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건설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타이밍을 못 잡으면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있어요. 요걸 하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코스닥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 1번요. 나는 내 포트에 반 이상이 코스닥이다. 1번. 아니다. 2번. 내 포트에 코스닥이 반 이상이다. 1번. 아니다. 2번. 이거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는 코스닥의 비중이 50% 이상이다. 1번. 아니다. 2번. 예. 그래도, 예. 우리 그래도, 예. 주식 승천에서 이 수익률 개판인 남원장 방에 들어오셨으니까 일단은 뭐 대형주 중심의 분들이, 거래소 중심의 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 대형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 신년 들어서 수익률이나 기분이 좀 어때요? 기분이 어떻던가요? 1월달, 2월달 어쨌습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기분이 어때요? 재미 하나도 없죠? 나는 근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돈 많이 벌었다. 이러신 분들은 1번이고. 재미 하나도 없다, 이거. 시장이 내리 빠져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다, 그냥. 이렇게 끝났다. 2번. 우리 다 2번 아닌가요? 새우깡님은 돈 엄청나게 벌었네. 축하드립니다. 나는 장하고 빠지는 상관없이 돈 많이 벌었다. 대단하신 실력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근데, 다른 분들은 어때요? 재미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이 또 신나게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생겼어.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박탈감이 생겼다고. 그런데 지금 어저께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지수가 뻥 하면서 뛰어가지고 양봉으로 빵 위로 치달아가지고 끝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에 이걸 친 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자, 이 그래프 야 이거 벌써 9시 38분이네 이거 어쩌지? 시간 다 가버리네요. 자, 볼게요. 이게 177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를 여기를 제로로 여기를 100으로 보면 지수가 자 여기가 38지점이에요. 여기가 50점 지점이고 여기가 62포인트 지점인데 요 38포인트를 깨버리면 즉 요 지수를 1883을 깨버리면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점을 정확하게 지지를 합니다. 왜? 여기 지점이 바로 우리나라 PBR 몇 지점이니까 1지점이니까 요거 절대 못 깬다 그랬어요. 요거 깨면 지 팔고 논 팔아서 주식 몰빵 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제일 저항이 마지막 저항이 되는 부분이 바로 62포인트 요 1950 요 라인이 요 점선이 가장 큰 저항이에요. 요거를 어저께 빵 하고 뚫었다. 그런데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술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예요. MA 200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전고점이 있는 자리고 근데 요거를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쏘아버렸다. 자 이게 201선이고 전고점이 이 자리를 지난번에 조정받았잖아요. 이 자리를 뭘로 갭을 빵 시가 갭을 빵 만들어주면서 점핑을 해가지고 양봉으로 땡겨버렸는데 누가 땡겼어요? 누가 땡겼어요 이거 시장? 외국인들이 땡겼다. 왜 어떻게 땡기냐면 이렇게 땡겼어요. 3,100억과 5,200개의 선물 계약 5,200억이면 6,000억이 넘어요. 코스닥은 200억이고 완전히 슈팅을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요 3,100억이 쭉 내려보면 바로 프로그램이 2,300억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2,300억은 뭘로 사고 지수로 사고 배팅을 하고 나머지 한 1,000억은 뭘로 샀다? 종목으로 샀다.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드디어 종목하고 지수를 같이 샀어요. 그런데 지수가 2,300억이니까 지수 비중이 훨씬 크죠. 지수에 대한 확신이에요. 선물로 5,200계약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수에 대한 확신. 지수 간다 이거야. 간다 이러니까 지수가 감히 가장 큰 종목이 무슨 종목이에요? 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종목이 무슨 종목입니까? 삼성전자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날려버린 거예요. 팍 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3.4%로 빵 날려버리는 거예요. 와, 이제는 뭐예요? 외국인이 상승 배팅입니다. 상승 배팅의 올인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한 주 동안 내도록 떠들었는데 그게 바로바로 눈앞에 안 드러나니까 다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맞다는 거를 경험했을 때는 오 맞네 와 남원장 말이 맞네. 야 남원장 잘한다. 야 남원장 따라가볼까. 이미 늦었어 그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다 해먹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제 입에서 아유 우리 회원들 이번에 이제 대박 났습니다. 그때는요 회원가입 하셔도 돈 안 돼요. 그때부터는 물먹는 라인이에요. 딱 되는 타이밍에 붙으셔야 돼요. 자 계속 봅니다. 이거 볼까요? 그런데 지금 201선이 돌파가 됐죠. 자 여기 이제 PBR 밴드 넘어가고요. 자 이 코스닥 한번 봅시다. 코스닥은요 어저께 201선이 돌파가 되었어요. 201선에 붙어서 끝났습니까? 요거로 자 이게 코스피인데 확실하게 뚫었죠. 그런데 코스닥은 어때요? 확실하게 뚫었습니까? 그냥 붙어 있어요.
못 들었네? 요 앞에 음봉도 커버를 못했어요. 요 음봉의 고점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피는 음봉의 고점이 아니라 확실하게 넘어졌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요거예요. 여기 초록색에 주목하세요. 초록색의 각도가 우상향 중입니까? 우하향 중이에요? 우상향 중이다. 우하향 중이다. 우하향 중이죠. 여기에 바로 저항이다. 저항. 그러면 앞에 보자. 코스피는 어쩌고 있어요? 코스피 이 201선이 어떻게 하고 있다? 우하향에서 지난주부로 우상향으로 턴입니다. 즉 2월 중순에는 이 선이 1951이었는데 지금은 1951.47로 우상향이 턴을 됐어요. 자, 여기서 살짝 내려가다가 이번 주에 오른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완전히 못 돌아섰죠. 그러면 코스닥은 저항이요. 그리고 거래소는 돌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기술적으로. 자, 그보다 더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갈 건데 바로 이거예요. 2013년 6월 25일이 바로 1770포인트 가던 지점입니다. 예. 미국의 이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급락을 하고 신흥국의 위기가 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에 있었는데 1호부터요 지금까지 촥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 반짝하고 나서 위에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어디께 제일 많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코스닥이 잠깐 올라갔다가 확 죽었고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작년 말 10월달까지 누가 많이 올라가요? 대형주, 중형주, 코스닥, 까만게 코스닥이고 어느 게 제일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다,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다.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형주가 먼저 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중국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코스닥은 미리 올라갔다가 완전히 찌그러졌다가 이렇게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 코스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 코스닥 많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죠. 코스닥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돈 많이 벌었겠다 이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돈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스닥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래소 대형주 못 잡아요. 예. 잡주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래소 대형주 20만원짜리 잡아라면 못 잡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미 물 진탕 먹고 최근에 올라간 거예요. 물 진탕 먹고. 그래서 본전이 안 됩니다. 본전은 무슨 본전? 본전이 나올 수가 없죠. 아직도 마이너스 20%예요. 다만 마이너스 3, 40% 됐다가 지금 마이너스 10%, 15%가 된 거예요. 근데 대형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이 뭐 마이너스 10% 그대로야. 아마. 예. 코스닥 가진 사람은 마이너스 10%에서 20%인데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거를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려면 이때의 최바닥에서 안정적인 랠리를 보였던 대형주가 있고 이때는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점핑을 했다가 요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6월달에 점핑이 됐던 게 어느 종목 때문인지 아세요? 6월달에 코스닥이 왔다. 요거잖아요. 요거 6월달에 셀트리온이 25,000원 하던 게 6만원 가버리잖아요. 2배가 올랐잖아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면은 요게 코스닥 지수를 왜곡시켰거든. 요거 빼고 나면은 실제로요
코스닥에서는 요 구간 동안에 수익이 아예 안 나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셀트리온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구경도 못 해보고 따라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내도록 기다렸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소는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갔어요. 다만 여기서 안정적으로 계속 빠져서 그렇지 뭐 안정적이진 않는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무엇을 보느냐? 1월달을 보면 거래소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올라갔다. 여튼 그쵸? 그래서 1월달은 왜 그러느냐? 원래 1월 효과잖아요. 1월 효과 때문에 코스닥이 강세였거든. 그런데 막상 2월달 들어오니까 코스닥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코스닥 2월달 들어와서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뿐만 아니라 대형주 중형주 똑같이 갔습니까? 아니면 코스닥만 갔어요? 똑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작년 6월달 1770에서 출발했던 대형주와 코스닥과 중형주의 수익률이 지금 드디어 마주친 겁니다. 지금 드디어 여기 올해 2월달에 마주쳤다. 2월달에 마주쳤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놈이 치고 달아날 것인가? 코스닥이 치고 달아날 것인가? 대형주가 치고 달아날 것인가? 중형주가 치고 달아날 것인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난주 말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배팅을 외국인들이 어디에다 배팅했다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대형주냐 중형주냐 코스닥에서 어디에 배팅을 했어요? 금요일날. 코스피에 어떤 거? 삼성전자에 배팅했잖아요. 대형주에 배팅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형주 랠리는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수 측면으로도 저항을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이렇게 지수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 지금의 랠리는 자 다음 주도 누구의 장세가 된다? 대형주 장세가 되는 거예요. 대형주. 저도 있잖아요. 우리 그 회원분들이요. 저희 회원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옐로칩, 옐로칩과 중소형주 하는, 옐로칩과 소형주는 아니고, 중소형주를 하는 회원이 있고, 중대형주를 하는 회원으로 둘이 나눠져 있어요. 온라인 회원들은 전부 다 중대형주에다가 코스닥 종목 한 종목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달, 이번 2월달 들어와서는요, 2월달까지는 누가 수익률이 높냐면, 이 중소형주 쪽,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수익이 높아요. 중소형주 쪽이. 대형주 쪽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는, 1월달에는 그랬고, 2월달 들어와가지고는요, 둘이 수익률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바닥에서 10% 올라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똑같아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중대형주 쪽이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을 하던,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도 종목이 약간 중대형주 쪽으로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판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보자. 자, 그런데 요거 설명은 좀 긴데 이 테크놀로지 펀드 동향 요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오늘 뭐 간만에 그냥 이 무방하니까요. 주말 무방하니까 오늘 조금 한 30분 더 할게요. 한 30분 일찍 주무시고 개그 콘서트 보시고 저는 오늘 특별히 워낙에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좀 더 내가지고 하라. 어떤 거 얘기하려면요. 난데없이 금요일날 뜬금포가 하나 나왔어. 난데없이 뜬금포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놈이 나왔냐면 삼성전기가요. 3.6%가 올랐습니다. 삼성전기가
3,600 장대 양봉이 안 나왔어. 난데없이 삼성전기 얘는 왜 가냐 이거. 요거에 대한 의문을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 푸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자, 이 지역별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또 이머징 마켓에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섹터별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섹터별로 접근하는 것은 IT냐 뭐 보험이냐 뭐 이런 걸로 투자 대상을 섹터로 한정 지어 가지고 이런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테크놀로지 펀드가 바로 이제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게 여기에 이 색깔을 보세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쪽에 펀드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예. 즉 이건 뭐예요? 세계 기술주 사도하고 돈을 갖다가 이 펀드에 때려 넣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거는 선진시장이냐 이머징 마켓이냐 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테크놀로지 종목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들어와서 무엇을 사야 되느냐, 전 세계 IT 주식들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거? 미국에서는 애플을 많이 담는 게 아니라 애플은 기본적으로 담아두지만 애플만 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을 담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도저히 이제 한국도 지수가 랠리가 타이밍이니까 한국의 어떤 종목을 잡고 삼성전자를 잡고 그러고 나면 자 외국인들이 지난 27,000원 바닥에서 하이닉스 많이 샀어요 안 샀어요? 하이닉스 많이 샀죠? IT 잡았거든.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이 자금들이 IT 쪽으로 막 들어가서 종목들을 이제 사기가 어중간한 종목들이 나면 LG그룹이 LG 쪽을 좀 종목별로 다르더라. 그래서 대표주가 LG전자인데 LG전자가 맛이 가버렸잖아요. 반면에 디스플레이 쪽은 괜찮아요. 그죠? LG 디스플레이나 이노텍은 괜찮거든요. 요거는 LG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LG전자는 LG의 힘인데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은 누구의 힘입니까? 애플의 힘이죠. 애플의 힘. 그래서 이것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것저것 좋아하는데 LG전자를 못 사요. 그러고 나서 자 하이닉스를 쭉 모았는데 이제 하이닉스도 조금은 두려운 자리가 왔습니다. 하이닉스도 꽤 두려운 자리가 와 있다 보니까 어떤 거? 대안주를 찾는 거예요. 대안주. 그 대안주에서 무엇을 선택했다? 이런 걸 선택한 거예요. 삼성전기 싸니까 충분히 이 펀드니까 싼 맛에 잡아놓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번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SDI로 들어온다. 이게 바로 IT의 대안주. 그럼 IT도 이번에 가겠네. 맞아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삼성전기와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똑같이 이번 랠리에 동참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지금 좀 늦게 오셔가지고 두 분은 좀 가장 핵심 포인트를 못 들으셨는데 지금은 2013년 8월의 데자뷰다. 자, 이때 당시 여기 볼게요. 8월 1일부터 자 12월 30일 요거로 볼게요. 현재 제일 중요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요. 8월 여기서 뭐 7월 8월 여기서부터 즉 뭐냐면 요 200일선 밑에서부터 200일선 밑에 있다가 요렇게 200일선이 돌파가 되는 200일선이 돌파가 되는 요 라인까지 200일선이 돌파가 되는 요 라인까지 예. 어떤 놈이 많이 갔나 보니까요. 제일 많이 간 게 뭐가 많이 갔다? 반도체 장비,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은행, 네 번째 소프트웨어, 나머지 절절히
자, 파란색을 보는 거예요. 파란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보세요. 파란색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201선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누가 많이 갔나. 그런데 요거 201선이 돌파가 되고 나서 더 랠리가 나와요. 그죠? 더 랠리가 나옵니다. 더 랠리가 이렇게 2060포인트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201선이 돌파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과연 어떤 놈이 많이 갔나 보니까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 초록색입니다. 어라? 똑같네. 이때도 반도체 장비가 많이 갔고, 조선이 갔고, 은행이 갔고, 소프트웨어 갔고, 화학 갔고, 건설 갔고, 즉 201선 밑에서 201선까지 달려갔을 때랑 201선을 넘겨서 고점을 칠 때까지 그 주도주가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목소리 안 들리시나? 안 들리세요? 끝났나? 안 바뀐다. 그게 왜 안 바뀌냐에 대해서 제일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제가 무엇을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업종이 하나의 업종이 유럽 경기와 중국 경기의 서프라이즈를 보고 달렸기 때문에 지표의 방향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경제 지표를 보고 달려갈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나 똑같이 방향이에요. 실적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때의 데자뷰가 똑같이 나타나면 역시 지금도 똑같아요. 반도체, 장비, 조선, 은행 요것들이 201선까지 올라오는데 첫 번째 스타트 그리고 넘겨가는데 웬걸 지금은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뭐예요?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업종 2번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업종 뭐예요? 대형주 중에서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업종? 건설업종이죠. 건설업종. 그죠? 저는 건설업종을 대우건설을 놓친 게 정말 아깝거든요. 요거 우리 회원분들한테 여기 몰빵 친다 제가 몰빵 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딱 3일만 지켜보자 그랬는데 그걸 우리 이날 이야기했거든요. 이날 이야기했는데 자 6천원 깨졌다. 요거 3일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3일도 보기도 전에 하루 만에 도망가 버려가지고 우리 종목 팔아가지고 연락 갈 기회가 없었어. 근데 별로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왜 안 아깝냐면 저는 이런 종목 잡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갈 종목을 잡아놨으니까. 그게 걱정이 없거든요. 자, 건설주가 제일 많이 갔다.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 달라진 거는 뭐냐면 건설주가 이번에 이만큼 올라갔네. 그러면 차후 이제 주가가 랠리가 나오면 이번에 건설주가 계속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 랠리 또 2050포인트 60포인트까지 뭐 2100포인트까지 이번에는 달려가면 2100포인트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들 못 봐도 2500포인트 넘게 봅니다. 올해 2500포인트는 기본으로 봐요. 기본으로. 어떤 사람들은 2200포인트까지 갈 거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저는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심리이기 때문에 2200포인트를 가면 그때부터는 랠리가 나온다. 방금 제가 설명했는데 바닥에서 200포인트까지 201선까지 올라갔던 업종들이 이번 타이밍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건설도 올라간다. 아까 제가 뭐 보여드렸죠? 요거 보여드렸잖아. 새우깡님. 그랬잖아요. 건설주가 가는 이유가 뭐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체감이 회복되면서 심리와 부동산 그래서 건설하고 은행 간다 그랬잖아요. 건설주가 받고 계속 죽어가는 게 아니고 단기 반짝이 아니에요. 이 길로 랠리예요. 이 길로 랠리. 자, 그 자리에 이렇게 튀어졌고 이제는 이제 작년 8월에 데자뷰면 열로 넘어오는 거예요. 열로. 다만 반도체 장비가 이제 뭘로 바뀌고 삼성 전기 같은 종목들로 새로 치고 올라가게 되고
조선은 그대로 이번에 조선이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은행도 치고 올라가고. 예. 그런데 지난번 화학이 랠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화학이 따라갑니다. 이번 차수는 화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그러니까 이제 틀이 보였네. 아, 지금 우리가 노리려면 삼성그룹의 주가 바닥에 있는 SDI나 전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업종으로는 조선, 은행, 그리고 화학업종, 그리고 해운, 이런 거, 그리고 건설업종은 이제 살짝 조정을 주고 가겠지. 살짝 조정 주고 또 갈 건데, 이런 것들의 랠리가 좀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기업들과의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하고 인텔은 계속 그래도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갭이 좀 커졌어요. 그런데 아까 뭐 테크놀로지 펀드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튑니다. 지수를 살려놓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자, 최근에 자동차가 계속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던데 이게 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놀고 있잖아요. 요 왜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야기 나와서 놀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 나와가지고 뭐 환율, 예. 전부 다 환율 이야기하죠. 예, 엔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자, 환율 때문에 떨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보시면은요,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환율 이야기하면, 그럼 도요타는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도요타 주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데 포드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요런 거를 한 번도 안 보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진짜 현대차가 주가 못 가는 게 엔저 때문에만 못 가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피어 어널리시스 이런 건 전반적으로 같이 못 본 사람, 이런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현대차가 왜 못 가지? 이러면 전부 다 환율 때문에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현대차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럼 환율 때문에 못 가면 다른 도요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요타 못 가냐고요. 이런 문제를 이제 질문을 던져버리면 답을 못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반푼이라 그래서, 반푼이라서. 반밖에 모르니까. 네. 전체 그림을 딱 그려야 되는데, 그냥 엔저 이야기만 나오면 엔저의 공포만 떨고 있는 거죠. 네. 엔저가 나왔으면, 그게 나왔으면 현대차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딱 뭐냐면 글로벌 자동차 종목 추세들까지만, 그렇죠, 추세만 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요타하고 포드가 올라가면은요, 엔저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달려갑니다. 자동차도 그냥 달려가요. 그럼 그때는 뭐 엔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엔저 상황은 계속 될 건데, 그때 현대차가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은 엔저인데 현대차 가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의 캐파와 자동차 시장의 마진율입니다. 마진율. 네. 시장의 파이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파이가. 자,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다음에 유틸리티 쪽은 이제 프랑스 에데페 같은 경우 주가가 랠리인데, 프랑스 에데페가 왜 랠리가 나오냐? 이거 다 뭐냐면 지금 글로벌 유틸리티가 다 좋아요.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올해는 원전 때문에 그래요. 한전 지금 랠리잖아요. 지금 한전 랠리. 우리 한전 몰빵 쳤다가 32,000원부터 34,000원까지 다 팔아먹고 나왔는데, 아, 이거 좀 아깝긴 한데 괜찮아요. 손해 안 보고 일단 이익 보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리고 우리는 더 강력한 랠리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여튼 한전 같은 종목이 왜 가느냐. 글로벌이 전부 다 유틸리티 강세인데 제가 몰빵을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해운 볼까요? 자, 머스크 세계 해운업체 넘버원입니다. 2등이 프랑스의 CMA CGM이고,
머스크 주가 어때요? 자, 이렇게 올라간다. 코스코가 실적이 안 좋아요. 이 코스코가 실적이 2위인데, 2위, 3위가 이제, CMA, CGM하고 이 코스코인데, 코스코가 지금 어떻게 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자, 현대상선 이야기 한번 꺼내볼게요. 현대상선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거 뭐 만원짜리였다가, 지금 이제 뭐 14,000원 40% 올라갔는데, 이거 이산가족 상봉이냐? 아니에요. 여기 요거는 12,000원, 12,500원 정도까지는요, 그냥 해운업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1,000원 더 나온 게 여기 이산가족 대북 리스크 완화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만큼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한다면, 요인은 이 주가의 성과, 상승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상승 요인의 대부분은 뭐였냐면, 해운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진해운 같은 종목들도요, 요것들이 이번에 이제 달려나갈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죠? 가나 못 가나 한번 보시라고, 이제. 진짜 남원장 말대로 가네 하면 이미 늦었어. 가네 하면은 이미 늦었어. 자, 볼게요. 철강이 지금 뭐냐면 니폰스틸, 베일, 그리고 포스코가 전반적으로 약세죠. 요 약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포스코 혼자만 달려갈 수는 없어요. 네. 글로벌 보면.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기계 쪽인데, 이 캐터필러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미국의 캐터필러가 살아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G는 뭐 완전히 기계 쪽으로만 그냥 보기에는 놔두고 캐터필러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인프라코어의 향후 모멘텀이에요. 여기에 살아나면 두산중공업이 어저께 빵 떴거든요. 어저께 두산중공업 빵 떴죠. 이틀 연속 5% 뜨고 강보합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빵 뜨고 5% 뜨고 살짝 조정,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왜 가느냐, 인프라코어 왜 가지? 두산인프라코어만 냈다,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어만 냈다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의 건설시장이나 전세계 글로벌 이 기계 라인, 건설 장비 라인들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죠. 화학 포인트 보니까. 화학 포인트가 지금은 듀퐁 같은 경우 랠리예요. 야, 요거 할 말 많은데. 듀퐁, 세빅은 다 랠리인데, LG화학은 가다가 획 죽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LG화학이 달려갈 수 있느냐? LG화학은 선두가 되지 못한다. 지금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미국의 셰일가스가 나왔잖아요.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면,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가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셰일가스가 나오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요 2배 올랐습니다. 2배. 천연가스 가격이요, 미국이 천연가스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1년 동안에.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40% 올랐어요. 그 40% 오른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번에 미국에 한파가 왔죠. 한파. 무지하게 추운 한파가 와가지고 생산을 다 못했어요. 생산은 줄고 소비는 늘고, 그래서 급등을 했거든요. 천연가스가. 근데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면, 미국의 지금 화학구조는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납사예요. 나프타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폴리에틸렌을 만드는데, 미국은 셰일가스가 개발되고 나서 이 기초 화학물을 뭐에서 끄집어내냐면 전부 다 가스를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셰일가스, 천연가스를 통해서 끄집어내는데, 그래서 원유가 아니라, 납사가 아니라 이
가스를 통해서 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뛰어버렸고, 셰일가스는 천연가스에서 원래 판매량들이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만 냅다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가 전반적으로 가스를 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화학 공장들이 내리 그냥 찍어내지를 못해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두봉사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제 두봉사는 주가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학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가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은 값싼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우리는 값싼 가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위기가 잠정적인 보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화학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호. 그럼 화학 배주하면 LG 화학. 근데 요놈은 일단 요놈도 가긴 가겠죠. 그런데 요거는 순수 화학 기업으로만 봐서는 안 돼. 2차전지라든지 이 다양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순수 화학 부분이라면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더 케미칼 이런 것들이 이번 장세에 아마 가장 예,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금호석유 이런 거 있죠. 그쪽 라인. 에너지주도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가스가 천연가스 가격이 2배가 오르고 나니까 신난 게 뭐예요? 기름 장사들 아닙니까? 자, 엑소모빌 주가가 급등을 한다. 보이십니까? 엑소모빌 주가 급등, 페트로차이나 급등, SK이노베이션도 바닥치고 때 살금살금 올라오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 은행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랠리고요. 공상은행, 자, 신한지주, 은행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 은행 같이 간다. 은행주는 지금 안전하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증권주는 다 그냥 말아먹었어. 뭐 증권주 다 재미없죠. 그래서 증권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파세요. 반등 나오겠지. 증권주 반등 나오겠죠. 반등 나오면 뭐 하냐고. 다른 종목은 증권주 반등 나올 때 다른 종목이 놀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다. 똑같다. 종목 옮겨야 된다. 자, 통신료 이야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할게요. 통신은 시간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통신도 지금 가격에서 올 연말에는요 2배가 있을 겁니다. 2배. 2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거는 좀 추세를 보면서 시간 좀 있으니까 하고요. 자, 반도체가 문제인데 지금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뭐냐면 마이크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이크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얼치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이크론이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냐면 전유일에서 하이닉스를 눌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엘피다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세계 반도체 2위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성수기일 때는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다 벌어먹을 수 있죠. 맞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다 벌어먹을 수 있다. OX.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가? 내가 얼치기 반푸기가 됐나? 네? 아니, 가격 올라가. 그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1등과 2등과 3등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따로 놀겠죠? 주가가 달라질 수 있죠? 맞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네.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지금 대만의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 한번 보시자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반도체 지수거든요. 반도체 지수가 지금 꼬랑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꼬랑지가
반도체 지수 꼬랑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꼬랑지가 떨어지고 있네. 보이세요? 꺾였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반도체 현물 가격인데 이게 지금 스팟 프라이스잖아요. 이게 스팟 프라이스가 현물이에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팟 프라이스가 D램, 플래시, 메모리 카드 가격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내려가죠. 여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 밑에 자 이게 빅딜 그룹 자 크게 고객들과 주 거래선과의 계약을 하는 컨트랙트 프라이스 고정 거래 가격이 지금은 놀고 있지만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지. 따라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이닉스는 우짜까? 이거 우짜노 이거? 우찌해야 됩니까 이거? 하이닉스 팔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 많아가지고 저 인간 저거 또 팔아라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자, 하이닉스는 팔아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뭐 어떤 분들이 샀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트릭을 쓸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요,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떨어져야 돼.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칠 가능성이 많아요. 떨어져야 정상적인데 오히려 땡길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적인데 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도 이렇게 할 거랍니다. 이렇게 할 거랍니다. 아니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요놈들이 요렇게 요거보다 각도가 더 빠르게 좀 볼까요? 얘네들이 거의 그냥 슈팅을 날릴 가능성이 많아. 그래가지고 슈팅을 남기다가 콱 이렇게 쉬게. 즉 단기적으로는 떨어져야지 정상적인데 떨어지면은 또 적정하게 조정을 받으면 또 사도 되는데 이것들이 대래 반대로요. 거꾸로 슈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슈팅하는 타이밍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저 슈팅하는 타이밍에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매도를 해야 돼. 그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네 진짜 가네 이래가지고 동시에 따라 들어가다가 잡았다가는 잡는 순간 바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나면은 매 그 자리야. 이게 뭐 주가가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에서 논다 이거예요. 논다 이렇게. 네? 제자리에서 논다 이겁니다. 제자리에서 놀면은 뭐 죽는 거지 뭐. 왜? 다른 종목들은 달릴 건데 다른 종목이 달리는데 혼자 놀고 있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개인들 딱 몰리게 돼 있다. 제 말대로 요거 다음 주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가나 안 가나. 갈 거라고 이것들이 딱 가가지고요. 딱 눈가에 팔아먹어야 되거든. 눈탱이 치려고. 그러니까요. 눈치를 누가 닦았냐면 기관들이 눈치를 닦아고 절대 안 사잖아요. 기관들 눈치 깎고 안 삽니다. 결국엔 누가 샀다? 결국엔 딱 개인들이 사게 돼 있어요. 이번 타이밍에. 결론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정리하기 전에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우리 오프라인 그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잠깐만요. 요거 전에 제가
요거. 여기에 뭐가 있냐면, ARS 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해보시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ARS 회원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종목을 제가 세 종목을 딱 선정을 해요. 세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요거 40% 포트하고, 요거 30% 포트하고, 요거 30% 포트 해가지고, 딱 A, B, C, 세 종목을 딱 드리는데, 요거를 문자를 가지고 보내면, 문자에 적어야 될 글자들이 몇 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서비스 받아보신 분들은, 문자 가지고 보면 궁금해 죽겠어. 매일매일. 안 그렇던가요? 문자에 뭐 괜찮습니다. 요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 오늘 하루의 주식은 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그 짧은 문자 보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게 궁금해 죽거든요. 그거를 제가 전화기에 녹음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 종목을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얼마에 팔 건지,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매일같이 녹음을 딱 하고 나면, 여기 바로 여러분들 요걸 녹음을 딱 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딱 와요. 제가 어떤 문자가 나왔냐면, 제가 녹음했다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녹음을 했다고 문자가 딱 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서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문자로 말고 상세하게 들을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원래 보시면 3개월에 얼마예요? 165만원짜리를 3개월에 지금 99만원으로 지금 할인해가지고 지금 하고, 2월달부터 할인해드렸거든요. 할인해드렸는데, 자, 요거 금요일날 녹음한 거 한번 제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이 ARS 번호가, 하나는, 자, VIP급으로 666 번호가 제가 쓰고 있는 게 총 666번이 있고 7777이 있어요. 7777. 요거는 중소형주 위주고, 중형주 위주고, 요거는 대형주 위주예요. 대형주 위주. 자, 그러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듣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자, 이 목소리 들리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목소리 들리십니까? 자, 현재 시간 오후 12시 반 좀 지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추천 종목분들, 옐로우 지하 중소형주분들 좋은 흐름들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규적으로 들어갈 종목들이 있죠. 신규적으로 들어갈 종목들 위해서 계속 이제 현금 한번 만들어 두고 지금 가지고 가자 말씀해 드렸죠. 비중 40%입니다. 현금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 좀 잘 팔고 나온 거는 같아요. 그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21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쳤는데, 일단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보이지고요. 일단 이제 이 NC소프트 매도분 가지고 월요일이나 월요일에 바로 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종목 월요일날 이제 나갈 예정이니까요. 전부 다 현금 만들어 놓으신 거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규적으로 들어갈 종목은요, 일단 중형주급에서 중대형주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대형주 쪽으로 NC소프트 매도분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C 오늘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SKC 우리 현재로서는 일단 뭐 매수 가격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SKC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일단 시장이 이 SK그룹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인 수익률은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계속 포트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이죠.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급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매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0% 정도 수익률 정도.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의 매도 타이밍 잡을게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의 매도 타이밍이 좀 좋게 나타나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내용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휴맥스 같은 종목분들, 지금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종목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드리고 있죠. 일단 뭐 기관들이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흑자 전환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데에 대한 부담감들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일단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 또 이어갈 건데요. 지금 이 7777 방송은요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옐로우칩 중심, 거기에다가 코스닥 한 종목이 추가된, 그리고 추세적 상승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 한 10% 정도 내외로 수익 실현 끌어나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 통과한 지금 부분이지만 조금 더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신규적으로 조금 바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우리 S소프트판 부분들 가지고 신규적으로 월요일날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휴맥스를 매도하게 되면 신규 종목 또 한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다음 주 초반은 좀 바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종목이 다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분 좋은,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2월 초 강력하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고 따라오 주신 우리 회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수익률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큰 수익률 만들 수 있을 거니까요. 계속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이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월요일은 좀 방송을 좀 일찍 할게요. 일단 우리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방송 녹음되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 날아갈 거니까요. 일단 오전 중으로 방송이 녹음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예. 예, 이렇게 매일같이 녹음이 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날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자보다 훨씬 상세히 설명하죠. 훨씬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이 옐로칩들하고 이 소형주, 예, 소형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666번은 제가 지금 전날, 금요일날 녹음한 걸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이제 7777은 또 두 종목이 이익 실현 단계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6666은, 이거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 죄송하지만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공개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상세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타이밍에는 너무 타이밍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2월달에 선택을 했으면은 최고의 장에서 이제 만났을 건데 지금 절대 안 늦었습니다. 지금 절대 안 늦었으니까 지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7777 방송은 이 165만원인데 지금 99만원입니다. 99만원으로 3개월 결제를 할 것이고요. 6개월은 165만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개월이 165만원짜리를 6개월 165만원으로, 즉 한 달에 30만원이 안 되죠. 6개월이면 2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50만원이니까, 그쵸?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로 할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6666 방송은 또 요거는 장중 인터넷으로
제가 장중 방송하고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6666 방송은요, 또 무료로 서비스로 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장중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를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안 해도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6666 번호는 또 추가로 공개를 합니다. 추가로 공개해요. 근데 나는 6666도 듣고 싶고 7777도 듣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두 개를 엮어서 추가적으로 또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회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간을요, 여튼 지금부터 3개월, 그 전에 3개월은 분명히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장 상황이나 이게 이제 그 전에 상황 3개월 하고는 지금 3개월은 완전히 다른 3개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3개월을 여러분들이 이 3개월을 여러분들이 향후 3개월 동안 맛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3개월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죠. 장세가 어떻습니까? 장세가 떨어졌으니까 이 구간 3개월 하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개월은요. 이 구간에 손해봤던 거에 곱하기 2배수는 만들어야 돼요. 이때 마이너스 10%를 봤다. 그러면 이때 플러스 20%로 돌려놔야 돼요. 근데 여기 가능한 장이 이제 스타트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하시기에는 최적의 포인트가 이 2월 초가 최적의 포인트였겠지만 요거는 뭐 귀신만이 아는 거라면 지금 여기서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의 확신과 그리고 포트가 완성이 안 돼 있다면 종목 딱 3종목으로 끝냅니다. 3종목으로 끝내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번 2050 넘어서 계속 가는 라인까지 아마도 제일 좋은 인연이 될 거라서 지금 이벤트를 하는데, 이 이벤트, ARS 이벤트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이벤트가 원래는 165만원짜리를 지금 3개월이 165만원인데 지금 99만원으로 할인하는 이벤트는요, 아마 이달 지나 곧 이제 회원분들 좀 더 늘어나고 장이 올라가면서 야 남은 장 맞네 이래가지고 다시 몰리면은요, 그냥 다시 165만원으로 바로 언제든지 환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면 좋겠네요. 미리 3개월 걸어 놓으면은 중간에 99에서 160으로 올라도 3개월 동안은 그냥 99만원에 그대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익이나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나는 방송 ARS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고, 아니면 나는 매일같이 장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남원장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실 분들은요,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보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나는 지금 ARS 방송이든 뭐 인터넷 방송이든 남은 원장과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관심 있다 1번 한번 쳐주세요. 요거 지금 당장 원래부터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쳐주세요. 자, 찬스는 왔습니다. 찬스는 왔는데 여기에서 야, 이거 내 종목만 좀 잘 팔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려서 그랬는데 요것만 정리를 잘 하면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요, 현재 제가 통화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을 포트를 확실하게 바꿔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를 할게요. 그래서 종목을 미리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늦게 팔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 분, 자, 해보실 분, 관심 있으신 분 없습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는 뭐가 있는 건데
자, 관심 있는 분 없으세요? 지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일단 그러신 분들은 1번 한번 쳐보세요. 회원가입은 둘째고 일단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1번 한번 쳐주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관심이 없으시죠? 자,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동참을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오늘 정리 이렇게 할게요. 강의는 아까 오늘 정리는 어떻게 해드리냐. 일단 코스닥에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진다. 이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작년 8월에 데자뷰가 이제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코스닥에서 대형주로 이전하는 한 주로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수를 압축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질문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쳐주시고요. 1번 치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없으시면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